한동안 정치법조계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어 왔던 사건, 세관 하얀가루 수사 외압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하얀가루 사건 수사 중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 내부 수사관의 외압 폭로, 합동수사단 출범, 중간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 파견 종료와 감찰 착수까지 이어지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절차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남겨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됐던 하얀가루 수사 의혹에 대해 면밀히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에서 하얀가루가 모두 사라져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신다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출발은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하얀가루 밀반입 사건 수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던 백혜룡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인천 세관 직원 한 명이 하얀가루 밀수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검찰과 상부의 반응은 소극적이었고 여러 차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단순 밀반입 사건을 넘어 수사 외압 논란으로 번집니다. 백경정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상부가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고 실제로 백경정 본인은 기자회견 등에서 검찰이 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동부지검은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렸습니다. 합수단은 수사 외압 의혹과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수사 조직이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합수단에는 다양한 기관 소속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합수단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서 세관 직원이 하얀가루 밀수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경찰청 관세청 지휘부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며 외압 의혹은 사실상 무혐의로 처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수단은 백경정이 제기했던 핵심 의혹들을 모두 부정하는 결론을 발표했고 이 보도는 주요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조차도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백경정은 합수단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사실이 왜곡됐다며 반발했고 합수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조목조목 문제 삼는 수사 기록 자료를 공개하는 등 공개적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언론에서도 백경정이 합수단에 의해 사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현장 검증 조서 일부를 공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백경정의 합수단 파견이 2026년 1월 14일자로 종료됐고 검찰은 파견 종료를 발표하며 백경정 팀을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했으며 수사 마무리를 위해 대체 수사관 파견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견 종료 직후 백경정은 이번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합동수사단 자체가 사건 실체를 덮기 위한 구조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파견 명령의 저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경정이 SNS나 취재진에게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수사 자료 유출 논란이 불거졌고 그로 인해 경찰청이 백경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합수단 내에서는 백경정과 수사 책임자 간의 내부 충돌이 있었음을 전하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합수단에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합수단은 별도 수사팀 구성과 수사의 정당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검찰 입장과 백경정의 강경한 반발이 서로 부딪힌 모습을 전해 문제의 복잡성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하얀가루 밀수 연루 의혹 수사로 시작됐던 사건은 어느새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구조 자체를 두고 벌어진 논쟁의 장으로 확대됐습니다. 혐의를 밝히는 수사를 넘어 수사 주체의 신뢰성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고발자의 주장과 조직의 대응 방식까지 훨씬 큰 쟁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온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인물의 주장 때문이 아니라 수사 구조 자체가 반복적으로 의심을 샀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전개됩니다. 첫째, 인천 세관 연루 의혹. 둘째,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단 구성.
셋째, 합수단의 무혐의 결론과 그 이후의 후폭풍. 첫째, 인천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하얀 가루 밀반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수사망에서 빠졌다는 문제 제기가 경찰 내부에서 있었고,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백혜룡 경정은 세관 직원 관련 진술과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점이 이후 거의 모든 사건의 출발점으로 언급됩니다. 둘째, 합수단 구성 자체가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상설특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상설특검법은 국회를 이미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검찰이 상설특검이 아닌 합수단을 전격적으로 출범시킨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언론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검찰 조직이 스스로 수사 틀을 짰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특히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검찰 조직이 스스로 수사 틀을 짰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검찰 고위 인사가 사건의 핵심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수상하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이 하얀 가루 밀수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검찰 관세청 경찰 지휘부의 외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다수 언론을 통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이후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합수단 발표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백혜령 경정은 기자회견을 열어 합수단 파견 자체가 사건을 정리하기 위한 구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파견 종료 시점과 맞물려 경찰이 백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경찰 내부에 대한 의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하얀가루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은 법적으로는 아직 진행 중이거나 사실상 정리 단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에서 외압이나 조직적 은폐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했지만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특히 상설특검이라는 선택지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굳이 합수단을 꾸려 하얀가루 수사를 덮으려는 뉘앙스를 풍기는 점이 더욱 의심을 사게 만듭니다. 합수단 발표 이후에도 정치권과 시민들은 특검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이 단순한 수사 사건을 넘어 제도적 신뢰의 문제로 번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검찰 개혁 논의는 더 이상 선악의 대결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닌 누가 수사하든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한 재료라기보다 왜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백경정을 응원하신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알차고 진실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